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뉴캐슬에게 1대2로 쓰라린 패배를 당한 다음 날 14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파괴적인 득점 기계 엘링 홀란드는 인터뷰룸에 앉아 이보다 더 어두울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긴장감을 깨뜨리고 극도의 경악으로 분위기를 뒤바꾼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홀란드의 눈앞에 손흥민이 MLS 플레이오프 95분에 터뜨린 프리킥골 영상을 들이밀자 북유럽의 거인의 찌푸린 얼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화면 앞으로 몸을 숙이고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질문을 내뱉었습니다. 저런 압박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찰 수 있는 거지? 그것은 사교적인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료가 생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범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목격한 톱클래스 암살자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직후 홀란드는 과거를 정면으로 겨냥한 단호한 전문적 분석, 즉 영국 전체가 지난 10년간 손흥민에게서 무엇을 낭비해왔는지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돌아보게 만들 고발을 내놓았습니다. 충격의 배경 1분과 95분의 차이, 홀란드가 왜 충격받았는지를 이해하려면 프로 선수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홀란드는 골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기 시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곡선이나 기술에 감탄하지만 홀란드가 태블릿 화면에 95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봅니다. 95분. 직접 뛰지 않는 여러분은 노가웃 경기 95분의 선수 몸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는 체력의 잔혹함에 대해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습니다. 젖산이 근육 섬유 하나하나에 차올라 찌르는 듯한 고통과 경련을 유발합니다. 폐는 산소 부족으로 타들어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령탑인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집중력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면 저를 포함한 99%의 선수는 그냥 눈 딱 감고 공을 세게 후려갈기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생존 본능이죠. 하지만 손흥민을 보십시오. 홀란드가 강조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신체 상태에서 0.00%의 섬세함과 정확성을 요하는 슛을 실행한다는 것. 그것은 평범한 축구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능력입니다. 그 육체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 떨리는 근육을 밀리미터 단위로 통제해서 저런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불합리한 일입니다. 심층 분석, 통계적 확률을 비틀다, The Opta Defiance. 감탄에서 멈추지 않고 홀란드는 숫자에 집착하는 현대적인 공격수의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그 슈팅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높은 벽의 도전.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옵타 통계를 봤습니다. 홀란드가 분석했습니다. 프리킥 위치는 골문에서 25m. 밴쿠버의 수비벽은 5명이고 그들 모두 점프했습니다. 점프했을 때 그 벽의 평균 높이는 약 2.4m입니다. 수비벽 위쪽 사각지대 톱 코너로 들어갈 틈은 극도로 좁았습니다. 절대적인 신체 통제. 이론적으로 그 위치에서의 성공 확률은 4% 미만입니다. 하지만 2.4m 벽을 넘겨 골망에 꽂으면서 크로스바를 넘기지 않으려면 허용 오차는 임팩트 지점에서 단 몇 밀리미터뿐입니다. 궤적을 보십시오. 홀란드가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벽머리 위를 넘어갑니다. 만약 손흥민이 피로 때문에 몸을 단 1mm만 뒤로 젖혔어도 공은 관중석으로 날아갔을 겁니다. 만약 그가 몸을 너무 뻣뻣하게 했다면 벽을 때렸겠죠. 손흥민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 내릴 그 순간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신체 통제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적 한계를 뛰어넘은 의지의 승리입니다. 무서운 반복성. 행운이 아닌 프로그래밍 기자가 이것이 처음이 아님을 상기시키자 홀란드는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이 일관성이야말로 손흥민을 괴물로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이라면 운이나 신들린 순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홀란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올해만 이 짓을 4번 연속으로 해냈습니다.
아시안컵 호주전, MLS 데뷔전, 볼리비아전, 그리고 이번 경기까지 4번이나요. 똑같은 각도, 똑같은 힘,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똑같은 탑스핀 궤적으로 말입니다. 이건 마치 그가 피파 게임을 하면서 치트키, 치트 코드를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을 하나의 습관, 미리 프로그래밍된 행위로 바꿔버렸습니다. 축구 역사상 그 누가 슈퍼골을 그토록 정확하고 연속적으로 현실에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까? 그것은 평범한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된 훈련의 경지입니다. 단호한 고발, 토트넘의 전술적 범죄. 경탄에서 갑자기 홀란드는 분노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는 영국 전체를 뒤흔들 평가,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시절 과거에 대한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킥을 봤을 때 저는 축구를 대신해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홀란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해리 케인을 존경합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공격수 중 한 명이고 박스 안의 암살자죠.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56번의 프리킥 중 단 1골을 넣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불과 몇 달 만에 이 짓을 4번이나 해냈다고요. 홀란드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은 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그들은 세계 최고의 스나이퍼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섬세함이 요구되는 슛을 탱크 케인에게 차게 했습니다. 그들은 라커룸의 서열 때문에 자신들의 핵무기를 세트피스 벤치에 묻어버렸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지난 10년간 프리킥을 찼다면 아마도 EPL과 토트넘의 역사는 달랐을 겁니다. 그것은 전술적 범죄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재능 낭비입니다. 홀란드의 직설적인 비판은 영국 내의 거대한 논쟁을 점화시켰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문가들과 전설들은 손흥민의 유산을 다시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EPL 전설들의 반응. 전 메뉴 주장이자 스카이 스포츠 해설가인 게리 네빌은 탄식했습니다. 홀란드가 옳습니다. 우리는 케인이 프리킥을 차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손흥민이 얼마나 잘하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것은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실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리그 역사상 최고의 프리키커 중 한 명이 더 일찍 빛나는 것을 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스날의 전설 이안 라이트는 감정을 담아 공유했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그는 케인을 위해 자신의 자아를 너무 많이 희생했습니다. 이제 MLS에서 해방되니 손흥민 안에 진짜 괴물이 풀려났습니다. 그는 억눌린 예술가였고 이 프리킥들은 잊혀졌던 천재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이미 캐러거가 덧붙였습니다. 홀란드의 통계 제시는 잔인하지만 정확합니다. 시도 횟수 대비로 보면 손흥민은 지난 5년간 EPL 그 누구보다 높은 전환율을 가졌습니다. 토트넘은 대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권총처럼 사용했습니다. 영국 신문들이 일제히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데일리 메일, 홀란드, 토트넘 맹비난. 10년 동안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안 준 것은 범죄다. 더 선, 뒤늦은 고백. 프리미어리그는 어떻게 손흥민의 프리킥 천재성을 낭비했나? 엘링 홀란드의 평가는 단지 한 골에 대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무죄 입증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지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과거의 전술적 결정들에 의해 억눌려왔던 천재였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했지만 정신적으로 승화된 상태에서 터진 95분의 프리킥은 손흥민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조차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할 품격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화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을 떠났지만 그의 재능에 대한 여운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사람들을 괴롭히고 후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엘링 홀란드는 특유의 솔직함으로 전 세계가 MLS에서 단지 멋진 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은 위대한 예술가가
세상이 진작에 더 많이 목격했어야 했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곡선을 그려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퍼골은 마지막 1초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가지시길 바라지만 외출하실 때는 꼭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안전을 챙기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